여러분,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또 흘린다. 이 와중에 월세 인상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시 연간 평당 임대료 인상률 6.4%나 됩니다. 6.4%. 참 진짜 엄청나죠. 이게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 이야기. 2021년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인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작년에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작년 8월에 0.25% 인상을 했고요. 작년 11월에 또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75%가 됐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지금 자영업자들은 진짜 202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2021년 통제 방역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이게 통제 방역이 풀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서울시의 평균 임대료는 다 인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왜 화가 나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말입니다. 2019년에 160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 170만 원, 6.4% 오른 거 사실이죠. 이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착한 임대료 운동? 그걸 하면 성과를 많이 봤다. 뭐 쉽게 말하면 임대료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계속 올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 자체도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광고 선전전이었어요. 착한 임대료 받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실체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가한 빌딩주들만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가게라는 건요, 임대료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가게의 시세까지도 떨어집니다. 가게의 시세까지도.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임대료를 낮추면 빌딩 가격이 떨어집니다. 꼬마 빌딩 가격들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절대로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명동 상권이 유령 상권화 될까요? 가로수길 상권이 유령 상권화 됐을까요? 그런 이유가 이게 낮은 임대료로 다시 이렇게 재임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0년을 이거 하잖아요. 10년을요. 10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10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추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금리는 오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금리는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를 더 올려야 되겠죠. 임대를. 그래서 임대료를 더 올린 겁니다. 임대를. 실제 말입니다. 매출이 늘어났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2019년에 서울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3,980만 원이에요. 2021년에는 3,020만 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22.5%가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22.5%. 그런데 연간 임대료는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왜 정부는 현실을 현실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불만이 더 커졌겠죠, 당연히. 저는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2021년까지잖아요. 2022년은 어떨까요?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느냐? 그렇게 장사가 썩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제를 했지만 지금 불황이 겹쳐서 자영업자들은 진짜 어려워졌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했죠. 예. 최저임금 인상했으니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도 보면 가게가 꽤 크죠. 혼자 있습니다. 혼자. 누구를 고용해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인건비 때문에. 거기 어디 그뿐입니까? 식재료비는 많이 안 올랐습니까? 식재료비도 폭등했잖아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안 올리냐? 올립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지금 금리 올라간 게 얼마예요? 1월에 금리 올렸죠. 3월에 금리 올렸잖아요. 3월에는 동결했죠. 4월에 금리 올렸죠. 그리고 6월에 빅스텝 했나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저만 하더라도요. 우리 이 사무실 주인이 1년 동안 덜덜덜덜 볶았습니다.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나가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나가달라. 근데 웃긴 거는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 사무실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요. 본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가줄 의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줄 의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파트나 주택의 안에서는 본인이 산다고 하면 나가줄 의무가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안 나가줘도 상관없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 덜덜덜덜 볶아서요. 진짜 1년 동안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요. 월세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21%나요. 21%를 올려달래요. 저도 법대로 합시다 하고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해요. 근데 또 법원 가서 싸우고 한다는 자체가 물론 변호사들 이야기는 제가 다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싸울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에 21%를 올려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뭐 오죽 거기도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뭐 이게 뭐 15억씩 가는데 대출은 10억씩 받아갖고 했으니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니까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것보다가 좋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냥 협의를 해서 21% 올려주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그냥 올려달라고 하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작에 올려달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올려줬을 거예요. 1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나가는 거 맞죠? 나가는 거 맞죠? 그때마다 말입니다. 사무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속 터집니다. 진짜 속 터져요. 안 그래도 이 정환진 TV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방송 준비라는 게 정신적인 노동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차라리 미리 올려달라고 하지. 만약에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괴롭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히지는 말았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은 말입니다. 월세를 올릴 거예요. 어떤 식이든 올릴 거예요. 올려야 돼요. 올리지 않으면 이 많이 주고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상가 제가 한번 구하러 다녀보니까요. 지금 상가들 1층 상가들은 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평당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뭐 80에서 90% 뭐 심지어는 상가 같은 경우 한 60% 70% 정도 지사는 80에서 90% 정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그 대출 이자 갚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월세를 안 올릴 수가 없겠죠.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똑같은 하소연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월세는 이 와중에도 올라간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두 번 운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도 저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 말이 답인 것 같아요. 괜히 법정에 가서 싸운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섬찟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처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요. 법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 고통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저는 힘내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